1961년 4월 14일 함부르크에 있는 탑10 클럽에서 비틀즈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14번째 공연이었고요. 1962년에는 함부르크의 스타클럽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48일 동안 공연 일정 중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1963년에는 텔레비전 쇼 Thank You Your Lucky Stars에 나왔습니다. 비틀즈가 ABC 텔레비전 프로그램 Thank You Your Lucky Stars에 출연한 것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비틀즈는 리허설을 위해 오전 11시에 테딩턴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From Me to You 한 곡만 립싱크로 불렀다고 합니다. 같은 날 비틀즈는 롤링스톤즈의 공연을 처음 보게 되죠. 비틀즈와 롤링스톤즈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롤링스톤즈는 이때 당시에 신인 그룹이었고 비틀즈는 플리즈 플리즈미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한 달이 안 된 상황. 그래도 비틀즈는 싱글 차트 1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룹이었고요. 롤링스톤즈는 완전 생초짜, 생신인 그룹이었죠. 비틀즈가 롤링스톤즈를 오늘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은 리치몬드의 크로다디 클럽이라는 곳에 롤링스톤즈의 공연을 보러 가서 만나게 되는데요. 크로다디 클럽의 소유주가 조르지오 고멜스키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브라이언 앱스타인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로다디 클럽에 가서 공연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앱스타인의 인맥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존 레논의 증언을 보면은 이날 브라이언 존스가 존 레논에게 다가와서 럼뮤이드의 하모니카 부분이 하모니카인지 하프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존스는 롤링스톤즈를 창립한 사람이죠. 롤링스톤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믹 제거랑 키스 리처드만 알고 브라이언 존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브라이언 존스가 롤링스톤즈의 창립 멤버였고 69년에 불화로 인해서 팀을 탈퇴하게 되고요. 같은 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또 비화가 있습니다. 1964년 같은 날 하드 데이 나잇 영화 촬영을 했고요. 1965년은 역시나 같은 날 헬프를 찍었고요. 헬프 찍었죠. 네. 1966년 같은 날 페퍼백 라이터하고 레인의 녹음과 믹싱이 있었습니다. 페이퍼백 라이터와 레인은 둘 다 정규 앨범에 실리지 않고 싱글로 발매가 되거든요. A면은 페퍼백 라이터, B면은 레인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페이퍼백 라이터 A면보다 레인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레인은 존이 주도적으로 만든 곡이고 네. 페이퍼백 라이터는 폴이 주도적으로 만든 곡인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존을 폴보다 좋아했었습니다. 페이퍼백 라이터와 레인의 녹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페이퍼백 라이터에서는 플레르자크 멜로디를 활용한 대위 선율이 사용됐고요. 모르는 네? 단어가 많네요. 플레르자크 아마 들어보시면 알걸요? 자꾸 네. 플레르자크 따라 그게 플레르자크입니다. 이 페이퍼백 라이터 레인의 녹음에서 특이한 점은 베이스 사운드가 굉장히 강화가 됐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존 레논이 윌슨 피켓 음반의 베이스가 비틀즈 음반의 베이스보다 더 큰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그것을 시도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이스 기타의 증가된 강한 사운드가 음반을 재생시킬 때 바늘을 튀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ATOC라는 장치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ATOC라는 게 오토매틱 트랜지언트 오버로드 컨트롤의 약자거든요. 페이퍼백 라이터와 레인의 녹음을 필두로 해서 리볼브 앨범의 전체적인 베이스의 사운드가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더 커졌다는 얘기인 거죠? 예. 리볼브 앨범을 들어보시면 확실히 베이스 사운드가 강화된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폴 맥카트니는 리볼브 앨범을 녹음할 때 리켄버커 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네. 레인이라는 곡에서 존 레논은 자기 목소리를 역재생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네. 이게 마리아나에 취해서 거꾸로 재생했을 때 독특한 소리가 난다는 거를 존 레논이 알아차리게 되고 이거를 레인에서 접목시켜가지고 녹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존 레논의 이 역재생 기법은 레인 곡의 코다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레인의 링고스타의 드럼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비틀즈 노래 중에 링고의 드럼 파트를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레인이란 노래예요. 지금 촬영하는 이날은 비가 엄청 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14일날 촬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은 제가 여기 올 때 레인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얘기도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제프 에머릭은 녹음의 음색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 기법이 있는데 이게 레인에서 특징적으로 들어가죠. 백킹 트랙을 평소보다 더 빠르게 녹음을 한 다음에 나중에 느리게 재생을 하면은 음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반대로 존 레논의 목소리는 느리게 녹음을 해서 빠르게 재생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목소리의 질감도 또 달라지거든요. 야, 그런 걸 또.
1969년에는 더 발라드 오브 존 앤 요코의 녹음과 믹싱이 있었습니다.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69년 4월이면은 존하고 폴이 뭐 사이가 굉장히 나빴다고 알려진 그런 시기죠.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멤버들이 돌아가 있을 때였는데 이때 당시에 조지 해리스는 해외에 있었고 링고스타는 매직 크리스천이라는 영화를 촬영 중에서 없었어요.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프로듀서 조지 마틴과 존 폴만 참여를 해서 이 곡을 녹음하는데 14일 당일날 존이 그날 저녁 녹음을 하고 싶다고 폴의 집으로 이 곡을 가져갑니다. 네. 이 가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존 레논의 예수 발언에 대한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실까요? 그렇죠. 그때 예수 발언으로 인해서 참 난처한 상황이었고 미국에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던 그 그랬었죠. 사건인 거죠. 네. 근데 이 곡에서도 그리스도랑 십자가형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는 약간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존을 도와서 이 곡을 완성을 합니다. 아, 그래요. 둘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불화가 있는데도 이렇게 도와줘서 녹음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존과 폴의 음악적인 협업이 얼마나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일화이기도 해요. 존과 요코의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노래한 곡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화이트 앨범 때 멤버들이 얼마나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아주 그냥 스튜디오가 분위기가 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프 해머릭이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 승질 나가지고. 안에 그거죠. 나 안에 하고 나갔었는데 이 더 발라드 오브 존 앤 요코를 녹음 믹싱을 할 때 제프 해머릭이 다시 복귀를 합니다. 비틀즈 세션에 녹음 엔지니어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이 곡입니다. 저도 오늘 나 안에 하고 싶습니다. 지금 3시간째 지금 이렇게 어디에 좋은 거죠 이게? 이게 목 감기에 좋죠. 그리고 이게 면역력에 좋고. 이게 키즈 프로폴리스라고 되는데 애들만 먹는 건 아니죠? 아니,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어른도 먹어도 되는데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네. 거죠. 하나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젤리형으로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습니까? 네. 저는 피곤할 때 하나씩 먹었으면 야, 좋겠다. 이거 그냥 나는 이거 그냥 군것질거리로도 그냥 막 먹게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탱글탱글. 보니까 건강 기능식품인데 예. 이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네요. 네. 그러니까 입에서 오물오물 많이 하셔야 돼요. 유유제야. 아이템 퓨어 키즈 프로폴리스. 이상은 4월 14일 비틀즈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